세상에, 공모가에서 4배가 더 오를 수 있게 해주다니. 그런데 사실 금융당국이 이렇게 기준을 바꾼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슈 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모주 청약 넣어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부터 기업의 상장 첫날 최대로 오를 수 있는 가격 변동폭이 무려 400%로 확대됐는데요. 이 소식에 와 대박, 나도 공모주 청약으로 큰 수익 한번 올려봐 하는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보세요. 2번 보세요, 3번 보세요. 지난 6월 26일부터 상장하는 신규 종목의 상장 첫날 주가 변동폭이 더 커졌습니다. 기존의 공모가 기준으로 최저 63%에서 최대 260%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걸 60%에서 400%까지 주가가 형성될 수 있게 바꾼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공모가가 10,000원에 형성된 주식이 시장에 첫 상장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첫 가격인 시초가격은 90에서 200% 사이에서 정해지거든요. 만약 가장 최대 수익을 낸다면 공모가가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인 10,000원에 200%, 26,000원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었죠. 이걸 따블의 상한가 해서 따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따블의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 날 또 상한가를 기록했다면 따상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규칙이 바뀌어서 시초가라는 개념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확정된 공모 가격이 그대로 시장 거래 첫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모가 기준 60에서 400% 사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최저 6,000원, 최대 40,000원까지 가격이 오르고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수익 구간이 더 올라갔죠. 세상에, 공모가에서 4배가 더 오를 수 있게 해주다니. 따따블이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따상은 이제 옛말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최대 4배를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너도 나도 공모주 청약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금융당국이 투자자 여러분, 우리 모두 공모주에 청약해서 크게 한 방을 노려봅시다, 청약 많이 하세요 라는 목적으로 기준을 바꿨을까요? 아니죠. 사실 금융당국이 이렇게 기준을 바꾼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결국엔 심리로 움직이는데요. 만약에 신규 상장 종목이 거래 첫날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거 다음날 또 상한가 가서 따상상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생기죠. 그럴 만한 이유나 가치가 없는 종목인데도 단순 추종 심리로 이유 없이 계속 올라서 시장에 혼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 움직일 수 있는 가격 제한폭을 더 넓혀줘서 반영할 것 다 반영해라. 좁은 제한폭에 갇혀서 며칠씩 급등락하면서 튀지 말고 최대한 많은 정보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날 다 소화해라 라는 의도로 범위를 더 넓힌 겁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공모가라는 건 기업과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일일이 종합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이 기업이 시장에서 받을 적정 가격이겠구나 하고 정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상장 첫날 거기에서 4배가 오른다? 그건 시장 전문가들이 해당 기업을 대단히 잘못 평가한 게 아니라면 투기 세력들이 몰려든 과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아무리 초반에 급등을 했다 해도 대부분 한 달 안에 적정 기업 가치에 맞는 주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 확대로 인해 리스크가 커진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시초가를 결정할 때는 하방이 공모가의 90%로 제한돼서 출발부터 가격이 급락한 채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40% 하락한 가격으로도 거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끝나는 단어들은 대부분 주식이거나 아니면 술인데요. 공모주는 말 그대로
공개 모집을 해서 나눠주는 주식입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 가격에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 그 회사 주식을 일부 소수 주주들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 갖고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면 500명 이상의 소액 주주가 있어야 하고 그들 소액 주주들이 가진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기 기업들은 그냥 창업자와 관계자 몇 명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회사들은 대부분 상장 직전에 수많은 소액 주주들을 대상으로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듯 주식 공모를 합니다. 이걸 공모주라고 부르죠. 이렇게 공모주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면 주식을 여러 사람이 분산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킬 수 있고, 공모주를 일반인들에게 팔아서 생긴 돈을 가지고 회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그럼 이런 공모주의 주당 판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아파트 분양가는 파는 사람이 정하지만 공모주의 가격은 기관 투자자들이 정합니다. 기업과 상장 주관사가 우리가 고민해 봤는데 최소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가 우리 가치에 맞을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분들은 어떠세요? 라고 희망 공모가 밴드를 제시합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는 대략 이 정도 가격이면 이만큼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적어서 내면 그걸 참고해서 기업과 상장 주관사가 공모 가격을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만약에 최종 공모 가격이 희망 공모가 최상단에 위치하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인기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종목은 상장 성과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장하려는 기업 대표가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공모를 포기하고 상장을 안 하면 되지만 대부분은 그 가격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공모 가격이 주당 10,000원이라면 사람들에게 그 공모주를 주당 10,000원에 판다고 알린 후에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은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넘기 때문에 신청한 만큼 다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더 많이 신청하곤 하죠. 참고로 공모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청약 단계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미달 사태도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 주식이 매일 거래됩니다. 이런 주식시장을 정부가 굳이 만들고 운영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한 회사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지 말고 그냥 주식을 찍어서 주식시장에 그 주식을 팔아서 돈을 조달하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이자 부담 안 해도 되고 그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이자는 못 받아도 그 기업이 잘 되면 배당도 받고 그 주식을 더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으니까 둘 다 좋은 일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처음 상장 직후에는 급등하겠지? 공모주 청약은 무조건 들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위험합니다. 시장 검증이 되지 않은 종목일수록 더 정확히 보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아직 기업 공개도 안 한 기업을 어디서 알아보냐? 바로 다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상장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이곳에 투자 설명서라는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데요. 이걸 보면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꾸준히 늘어날 것 같은지, 사업에 혹시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번에 상장을 하면 모아진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등등 그 기업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청약을 할 때는 이걸 꼭 보고 하는 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공모주 투자는 시장 대비 전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미리 분양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 직후 주가가 많이 오르면 바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를 잘하면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죠. 때문에 유명 공모주 청약에는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매도할 기회를 놓쳐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물량의 60%를 가져가는 기관 투자자들은 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도록 하는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부의 시행세칙 개정으로 최근 관심이 더 뜨거워진 공모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7, 8월부터 올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하는 큼직한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생각하신다면 꼼꼼히 기업의 가능성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